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추리 탐정 사무실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SAT NCS 문제 해결 능력계 명탐정 복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건보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뭐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인연,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갔을 때 여러분이 그 합격한 그곳에서 저의 이제 사무를 봐주시기를 하는 간절한 소망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기업 도식출인데요. 이 도식출이가 우리가 지난번에 GSAT 도식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식출이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암호형,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시작과 결과물을 보고 그 중간에 있는 기호가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면, 이번에는 명령 이행형, 뭐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름 붙인 건데 이미 명령이 처음에 주어져요. 그걸 토대로 뒤에 있는 많은 문제, 뭐 15문제, 뭐 20문제 이렇게를 풀어내게 하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봐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 한 2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면서 한번 완벽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오늘 문제 보고 오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먼저 문제 보시면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잖아요. 실은 제가 명령을 하나 드리고 문제를 한 문제씩만 드렸거든요. 명령 하나, 문제 하나, 명령 하나, 문제 하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명령이 하나 주어지고 그 뒤에 되게 여러 문제가 붙어요. 그게 한 과목이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령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명령들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따른 의미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얘가 지금 위로 가는 명령, 이게 뭐냐면 알파벳을 위로 한 칸씩 이동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칸에 알파벳 하나랑 한글 자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위로 가라는 얘기는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면 알파벳 있죠, 알파벳. 이 알파벳만 위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J는 N자리로 가고 N은 H자리로 가고 H는 위로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J자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알파벳만 이동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거, 얘 같은 경우는 한글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한글만 있잖아요. 비읍, 니은, 히읗 있잖아요. 비읍이 니은 자리로, 니은은 히읗 자리로, 히읗은 오른쪽 갈 데가 없으니까 비읍 자리로 와라, 이 말인 거예요. 그 9칸이 다 그렇게 움직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짜증나는데, 이건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A, B, C, D, E, F, G, H, I가 있다고 치면 시계 방향으로 3칸 가라. 그러면 A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럼 E가 여기 가운데 있고 A가 이쪽으로 오면서 B하고 C가 뭐 B, C, F, I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H, 뭐 G, D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시계 방향 돌리는 건데, 시계 방향 몇 칸 돌리란 얘기냐? 그게 몇 칸 돌리란 얘기냐면 여기에서 알파벳이 위에 배치되는 칸의 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돌아가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이 몇 개냐면 하나, 그죠?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5칸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저런 명령을 만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명령도 있네요. 이게 뭔지 봐야 되겠죠?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M행과 N열에 있는 각 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2, 3이다. 그러면은 여기 또 A, B, C, D, E, F, G, H, I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2행 3열이다. 그러면 2행이랑 3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위아래 바꾸래 또. 한글이랑 알파벳 상하 위치를 바꾸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던 게 만약에 기역, 비읍이 있었다고 치면 이 명령을 받으면 여기는 비읍, 기역이 되겠죠. 여기나 여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얘는 2번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개 같은 경우는 그 명령을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고요. 어때요?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명령만 봐도 짜증나요. 그죠? 짜증나요. 짜증난다는 말 그 위에 걸 쓰고 싶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짜증나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질문이 있어요. yes, no로 갈라지는 질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yes, no로 갈라지는 질문 있잖아요. 여기 왔을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이런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기역 이건 뭐냐면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이 몇 개인지를 봐라. 그것이 조건에 맞는지. AA는 이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에 몇 개인지를 봐라. 그게 이제 조건에 맞는지.
그래서 뭐 많으면 9개겠죠. 칸이 9개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상하 위치가 최초와 동일한 칸의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 자리가 이 9칸 자리 중에 왼쪽 위에 자리가 뭐 이게 비읍 H가 되어 있는 것이 히읗 C가 왔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변환이 막 일어나서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하고 얘는요. 아까 말한 한글과 알파벳의 상하 위치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한글이 위에 있고 여기도 한글이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가 히읗 X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히읗하고 X로 구성된 건 맞지만 얘는 한글이 위에 있고 얘는 알파벳이 위에 있고 얘는 한글이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는 칸이 몇 개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겠죠. 아까 짜증이란 말 그 위에 단어를 자꾸 쓰고 싶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명령들이 반영돼서 이제 적용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내 책상 왼쪽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그래도 풀만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뭐 오프라인 시험을 본다고 치면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아까 그 명령이 안 보여. 넘겼다 다시 봤다 넘겼다 다시 봤다. 문제집 펄럭거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기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왜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요 칸이 좀 비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런 칸들이. 요 비어 있는 칸에다가 그런 거를 살짝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넘어갔을 때 살짝 제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제껴서 보면은 조금 편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은 낫다고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스킬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살짝 정리해 보자면 앞에 있는 명령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위로 가는 명령은 뭐였냐면 아까 알파벳이 다 위로 가라 이 뜻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은 한글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명령이었고요. 꺾여 있는 명령은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의 수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위아래 명령은 제시되는 열이나 행 그걸 정해서 뭐 A, B라고 할게요. 열이나 행을 정해서 위아래로 알파벳이랑 한글의 위치를 바꾸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었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한글의 개수가 맞냐? AA는 알파벳의 개수가 맞냐? 그 다음에 기억 A는 요거는 이제 일치하는 칸의 개수가 맞냐? 그거였단 말이죠. 이 정도만 적어놔도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비읍이 니은 자리로, 니은이 히읗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작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일부분만 보면서 문제를 푼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복잡하니까 일부분만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9칸에서 몇 칸이 이런 질문인데 일부분만 봤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부분만 보는 꼼수가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진짜로 이거를 일일이 그냥 적어가면서 했어요. 예를 들어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H, T, X는 그냥 두고 히읗, 비읍, 니은 빨리 적는 거지. 이렇게 이걸 9칸을 다 적는 거야. 9칸을 여기 9칸에다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어떤 루트로 갈지 몰라도 거기 마지막으로 갔을 때 결과물을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도 봤어요. 그렇게 문제를 푸신 분의 결과는 그건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은지에 대한 약간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이런 팁이 있어요. 여기는 명령들을 보면 다 뭐냐면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문자 자체가 정확히 위치에 어디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읍이 일로 가던 이 니은이 일로 가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칸 자체가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인가 아니면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인가 그것만 중요하다고요. 명령들을 다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명령들 혹은 질문까지도 다 보시면 얘는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의 개수만큼 얘는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이 몇 개니 얘는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이 몇 개니 얘는 한글과 알파벳이 일치하는 게 몇 개니 그러니까 그 위아래 여부만을 가지고 질문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여부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 편해요. 그게 뭐냐 편의상 알파벳이 위에 있는 걸 동그라미 한글이 위에 있는 걸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 칸은 지금 한글이 위에 있으니까 X예요. 요 칸도 한글이 위에 있으니까 X예요. 요 칸은 알파벳이 위에 있으니까 O예요. 알파벳 한글이잖아요. 알파벳 한글. 얘는 알파벳 한글 알파벳 O X O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가지고 명령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을 받아봐요.
얘죠.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래요. 뭐가 가란 얘기냐? 비읍이 니은으로, 니은이 히읗으로, 히읗이 비읍으로. 자, 근데 이렇게 옮기면 그 한글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그 칸이 한글이 위에 있는지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인지 여부를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 여전히 니은, 히읗이 오긴 하겠지만 한글이 위에 있는 건 맞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OX 여부에 변형이 없어요. 그럼 일단 패스. 시계 방향은 꺾여 있어요. 뭐만큼?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의 수만큼.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의 수는 우리가 X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X의 수만큼. X의 수만큼 시계 방향 돌려요. 그럼 가운데 있는 5는 제자리에 딱 정해두고 그다음 여기는 X를 시계 방향 4칸 돌려요. 여기 있던 게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에 있던 거 얘를 시계 방향으로 쭉 읽어내면 돼요. XXO, XO, XO, XXO, XO, XOO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칸으로 가는 거죠. 갔는데 처음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하네요. 처음에 있는 거랑 위아래부가 같은 게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O, XO, XOO, OXX 이렇게 본 다음에 세 줄씩 볼게요. 이렇게 세 개씩 한 줄씩. XXO니까 요 두 개가 맞고요. OOX니까 요 하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OXO니까 요 두 개가 맞아요. 총 5개가 맞죠. 그래서 여기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맞는 칸의 개수가 5개인데 5가 4보다 작니? 그 말이에요. 틀렸잖아요? 그럼 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고 위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현재 요 상황이 돼 있는 건데 요 상황에서 위로 가는 것도 한글 알파벳이 옮기는 건 맞지만 알파벳이 이동됐다고 하더라도 그 칸이 알파벳이 위에 있는 칸인지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인지 여부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이게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죠. 위아래 2, 1이래요. 이행 1열에 있는 거를 위아래를 바꾸래요. 그럼 얘는 바뀌지 않는 걸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안 바뀌죠? X. 요 두 개 안 바뀌죠? XO. 요 두 개 안 바뀌죠? XX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바뀌죠? 그럼 여기가 다 X로 여기가 5였던 게 다 X로 바뀌겠네.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기억. 뭐예요? 한글의 위에 있는 칸의 수가 6보다 크냐고 묻고 있어요. 한글이 위에 있는 칸은 지금 여기서 X인데 8칸이거든요. 8칸은 6보다 큰 게 맞잖아요. 그럼 yes로 가는 거예요. yes로 가면 오른쪽 가는 명령을 받네요. 오른쪽 가는 명령은 여기 있는 알파벳 위에 아래에 있는 여부를 바꾸지는 않아요. 아까 마찬가지. 얘랑 똑같죠. 그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결론.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렇게요. 자, 이거 가지고 선택지로 가야 되는데 선택지로 가면 위에만 볼게요. XXO 맞는지 보죠. XXO 맞아요. XXO 여기가 안 맞죠, 그죠? 여기가 5여야 되는데 안 맞아요. XXO 여기가 일단 안 맞아요. XXO 맞고 XXO 맞아요. 한글이 위에 있는지 알파벳이 위에 있는지 한번 보면 일단 요 두 개가 날라가요. 3개 남았죠? 1번, 4번, 5번이 남았는데 1번, 4번, 5번은 나머지 OX 여부는 다 똑같아요. XXX, XXX, XXX 여기도 XXX, XXX, XX 여기 지금 이 두 칸을 두 줄을 본 거거든요.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답을 1, 4, 5 중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뭘 하는 거냐? 이제 특정한 하나의 문자만 어디로 이동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볼게요. 여기 있는 지읒의 위치를 보면 1번은 여기 있고 4번은 여기 있고 5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지읒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만 특정이 되면 답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읒의 위치만 볼게요. 지읒은 애초에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 받았는데 이거는 한글이 가는 명령이 맞기 때문에 지읒이 이쪽으로 오겠죠. 시계 방향으로 아까 4칸 꺾었어요. 4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쪽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바꾸는 명령이 아니고 얘는 위로 가는 거는 알파벳이 가는 거니까 바꾸는 명령 아니고 위아래 명령도 지읒의 위치를 바꾸진 않고요. 이것도 그렇고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지읒은 여기로 정해집니다. 여기로 정해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그나마 편한 방법이에요. 제가 말로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2문제, 3문제만 되더라도 손이 되게 금방 익어요. OX 막 적으면서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됐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문제 풀어봤는데 어때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앞으로 도식 이해라는 도식추리라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 문제 유형이 여러분이 봐야 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 유형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편하게 푸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동그라미 X로 바꾸는 거. 근데 또 동그라미 X로 바꾼다고 하는 것을 지금 봤으니까 안 거지.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또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걸 알았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또 풀면서 이거랑은 아예 다른 문제를 풀면서 도식출이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편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to be continue에서 다음 문제와 같이 결합해서 좀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도 한번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딱 정리하지 마시고요. 나라면 이렇게 풀겠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복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다시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슷한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